네, 오늘 이 모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폭정이 기승을 떨칠 때, 그때 2020년 총선이 있었고 그 총선에서 분전했지만 우리가 정말 대참패를 했는데, 그때 종북 주사파들이 만들어 놓은 회계망측한 선거법 때문에 비례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고,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비례위성정당으로 미래한국당을 창당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미래통합당은 대참패를 했지만 미래한국당,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은 좌파를 꺾고 19석의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서 당을 이끌고 총선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좌파들한테 표적이 돼서 그 후에 오랜 기간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나와서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사면복권 조치로 복권이 됐습니다.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된 원유철 전 대표를 잠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제가 존경하는 이삼회 이준배 회장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경기도 가평에 오신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인사드리고 환영합니다. 4년 전 일이라 다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 같은데, 그때 미래한국당을 이끌고 총선 비례정당에서는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한석만 영입해서 교섭단체를 따로 구성을 했었다면 적어도 원내에서 교섭단체에서는 2대1로 우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점을 계기로 이제 현역 정치인으로서 일단 한 발 물러서 다가 결국은 좌파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생을 하고 나왔어요. 그때 미래한국당 아주 괴상하게 만들어 놓은 비례정당이라 가지고,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위성정당이지만 미래한국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은 형식상 당이 달라 가지고 미래통합당 지역구 의원들을 지지하거나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정당의 후보가 돼버려 가지고 그런 아주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서 그 당시에 원외로 원유철 대표가 대변인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외 대변인으로 그러니까 후보가 아니니까, 원외 대변인으로 후보가 아니니까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지원 유세가 가능하게 어쨌든 길을 만들었어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익선 전 대변인입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당대표와 대변인은 원래 실과 바늘 같은 관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서시는 게 꽤 오랜만이죠? 네. 진짜 4년, 네. 그죠? 4년 전에. 네, 4년 전인데 제가 기억이 남는 거는 우리 이익선 당시 대변인께서 파주에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눈물로 저희 이익선 대변인의 유세를 경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이었는데, 그게 길거리 유세 아니었어요? 길거리 유세죠. 지원 유세, 차 다니고 하는. 그래서 이익선 대변인의 그런 유세를 전국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그때 좀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녹록치 않았는데도 당이 존재했을 때나 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이 흡수돼서 미래통합당으로 됐을 때나 변치 않고 당원들 그리고 당에서 일해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챙겨주셔서 그때 맛있는 밥도 얻어먹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건데요. 이렇게 총선 때 지원 유세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가급적이면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유세차를 세워놓고 마이크를 잡아야 되니까 차 소리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분주하게 다녀서 사실은 유세차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서 유세차에 올라서 지원 유세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또 얘기를 듣고 있다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전설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이익선 당시 대변인이 잘 보여줬다고 지금 원유철 대표가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정치인들이시니까 언제 어디서 마이크를 잡으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언제 어디서 잡든 청중들을 마음을 잡고 마음을 열게 하고 눈물을 쏟게 만들면 그게 대중정치인인 거예요.
오늘 이익선 대변인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특강을 준비했으니까 나중에 좀 열청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원유철 대표가 한 사람과 동행해서 왔어요. 잠깐 좀 모시겠습니다. 평택에서 같이 왔죠? 평택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셨던 김윤택 박수를 전 좀 의장 맞아주세요. 모십니다. 이 원유철 대표 본인이 자기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나가라. 그러니까 지역이 평택이지만 사실 경기도지사 생각하면 바로 이 지역이 선거군 거예요. 그래서 온 겁니다. 자기 일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역의 우리 아미고 본부장님들 원유철 대표하고 각별하게 좀 인사를 나누시라고 저희가 모셨으니까 나가실 때 꼭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들 인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고. 평택에서 같이 왔다는 뜻은 뭐냐면 원유철 머릿속에는 2년 후 지방선거 평택시장이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태입니다. 저는 항상 원유철 대표님과 함께 열심히 교류를 마무리하면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저는 방송을 만 30년은 채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진행하던 방송 4가지 방송을 모두 하차당해서 4년간 백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 도전했는데 2번 떨어졌으니까 8번 떨어지신 분보다는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YTN 라디오에 복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건 마이크 잡고 말하는 거, 뭐 진행하는 거, 그리고 남 앞에서 떨지 않고 말하는 요령 같은 거 알려주는 거, 요런 거를 잘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강할 기회가 많았어요. 특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특강으로 번 수입이 방송으로 번 수입하고 삐까삐까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2시간짜리 분량을 준비를 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종류로 특강을 하니까 USB에서 PPT 자료도 있고 한데 오늘 이영풍 기자가 너무나 탁월한 진행을 해준 덕분에 그 자료를 쓰지 않고도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미 스피치를 하셨어요. 제 앞에서. 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평가를 했습니다. 뭘 잘하셨구나. 기발하구나. 아쉽구나. 대단하구나. 매력 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자기소개를 포함해서 인사를 하실 때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냐면 스피치와 매너를 말씀드리러 온 제가 쑥스러울 정도로 스피치를 잘하셨어요. 근데 잘하신 중에도 누군가는 더 잘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중에는 대중정치인을 꿈꾸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직접 정치를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도 내가 속한 집단이나 어떤 사회나 구성원 속에서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내 말에 귀담아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도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이영풍 기자는 우리 사무총장님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께 1-2분 내외로 인사 말씀을 포함해 자기소개를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점에서 시간을 가장 잘 쓴 분은 이분이세요. 공 선생님. 1분 한 30초 안팎을 활용하셨는데 그 안에 내가 누군지를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준 의미를 잘 살린 분으로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회장님이라는 그 네임밸류와 이미 갖고 들어간 메리트 덕분에 살아남으신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무려 7분 반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하고 졸린데 우리 회장은 말이 많아 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평소에는 꼭 필요한 말만 알맞게 하시는데 오늘 모임이다 보니까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고 저는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왜 우리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힘이 생기죠?
불출마 선언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믿음도 가고 힘을 갖게 되는데 사실 우리 문 선생님이 길었어요. 길었지만 왜 들렸냐면 본인의 욕심을 내려놓고 야심을 내려놓고 나는 돕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우리 모임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고맙다. 저분을 도와야지. 혹은 저분과 잘 협력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귀 기울이게 됐는데 더 중요했던 것은 데이터를 썼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하나의 지표잖아요. 그 데이터를 써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시간은 5분 가까이 쓰셨지만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거. 그런 점에서 저는 점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장일님. 네. 우리 장세님은 모르긴 몰라도 과거에 한 주먹을 하셨던가 남 앞에 서셨던가 뭔가 휘어잡으셨던가 뭔가 그런 경력이 있으셨을 거라고 느꼈어요. 왜? 딱 앉아서 마징가 제트처럼 다리를 딱 뻗치고서는 여기 의자 하나를 딱 짚고 얘기를 하시는데 카리스마가 쩔어. 뭔 이유는 모르겠는데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능력입니다.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리더십을 연습하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추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우리 장 선생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저분의 얘기는 왠지 귀에 들리는데 저분은 힘 있는 사람 같아 라는 이미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준우님은 8할의 성공과 2할의 실패가 있으셨어요. 첫째, 노래를 부름으로써 이 안에 칙칙한 공기를 갑자기 재미있는 분위기로 환기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하고 호응을 했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그런 거는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별거거든요. 누구나 처음 자리에서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무게도 주고 싶고 좋은 인상을 주고 싶고 얕보이고 싶지 않고 내가 나다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래를 불러요. 저분의 차림을 봤더니 청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양말을 신지 않은 아마 버섯 그죠? 스니커즈 양말을 신으신 것 같고 발목이 보여요. 스트라이프의 와이드 넥라인에다 이렇게 걷어 올린 자켓을 입으셨는데 저 자켓은 말해주고 있었어요. 나는 심각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주말에 왔는데 나는 굉장히 즐기러 왔고 이 상황을 기쁘게 생각해. 그 주말 룩을 하는 동시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피치에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때 옷도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까 8할의 성공은 뭐냐면 사랑에 지나가면이라는 노래를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켰고 조국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로 자신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고 어떻게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서 저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됐고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조선시대 구한말 이제 그때부터 어떡하지? 저 어떻게 말리지? 아쉬웠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방송만 한 30년 했잖아요. 근데 인터뷰만 줄 잡아 5,000명 이상 하고 했어요. 불과 요만한 거리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눈이 보이고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느끼면서 인터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누가 내공 있는지 누가 허세인지 누가 떨고 있는지 누가 날 의심하는지 누가 이거 다 알아요. 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어려운 패널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연세가 높은 분일수록 얘기를 끊지 못하세요. 왜? 내 말을 못 알아들 것 같고 내가 살아온 이 구구한 세월과 이 수많은 경험을 너네들한테 알려주면 너네는 피가 살이 돼서 정말 내 덕분에 잘 살 것 같기 때문에 얘기를 못 멈추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오셔서 정말 알맞은 시간 안에 꼭 할 말만 하신다. 저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속으로. 나거 이러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할이 아쉬웠다는 건데 이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라는 건 제가 마음속으로 벌써 친해졌기 때문이에요. 네, 유일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원영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이름으로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님이 굉장히 죽을 쓰고 말을 못해도
아유, 저희가 좀 힘들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밥은 먹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제낀다. 제낀다. 자, 김세현님, 네, 예전 사무총장님 하셨죠. 신박연대. 김세현님의 말씀은 포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8번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나올 수 없는 그 절절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뭔 에너지가 막 느껴졌는데요. 연설이셨어요. 대중 연설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장 대중 연설자로 나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겠다 하는 분은 김세현 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아쉽게도 45초를 하셨어요. 45초를 쓰셔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진행자든 누구든 어떤 기회장에서 1분이나 2분을 하셔도 된다고 한 거는 그거는 땅 따먹기에는 내 땅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그건 남에게 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땡겼으면 더 땡겼어야지 내 거를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딱 뵀을 때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막 어떤 말씀 하실까 기대가 돼서 말씀 잘 하셨어요. 근데 하다가 끝.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하신 건데요. 정치판 95년부터 하셨다면서 97년부터 성공하시려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성공을 잘 못 해봤지만 적어도 스피치에 관한 한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다 쓴다. 남과 다르게 한다. 그렇게. 왜냐면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자, 그 다음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요구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한 분씩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주어진 시간은 1분, 2분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 있는 구성원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 저는 누군가는 특히 도태호 변호사님 저는 워낙 문학을 좋아하시고 글을 워낙 잘 쓰시고 해서 약간 이렇게 저는 산을 사랑합니다 라든가 저는 실컷 일하고 나서 밤에 사케 한 잔 마시는 낙으로 삽니다 라든가 이렇게 너무 개인적이고 나를 한 번에 알려줄 것 같은 저는 실컷 땀 흘리고 나서 우리 마누라한테 뽀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아주 소소한 일상이지만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라든지 그 사람의 뭔가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자기소개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기소개는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자리가 있다, 이런 기회가 있다 할 때는 내가 누구인가? 저는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무슨 자리를 역임하고 몇 년 동안 일하고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일에 분개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졌는데 최근에 고성국 박사님하고 연결해서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라든가 자기의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유여의 이분은 엔터테이너신 것 같았어요. 아무도 가운데로 나오라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와서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삼행시를 하고 온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번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녀는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됐어요. 류여해는 이랬지. 에너지가 넘쳤지. 남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힘겨워하지 않지. 힘이 있지. 뭘 할 것 같지. 그래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도와볼까?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스피치와 매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지만 원래 그 2시간짜리 강연에는 스피치의 의미, 스피치가 갖는 힘,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등등등 막 장황한데요. 우리 이영풍 총장님 너무 좋은 순서를 마련해서 한 분 한 분을 제가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주 집중해서. 제 얘기를 모니터링을 못 받으신 분은 평년작 하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평년작. 평년작이라 함은 나쁘진 않았으나 뛰어나진 않았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뛰어나질 수 있다. 나를 어떻게 기억시킬 거냐. 어떻게 차별화할 거냐. 어떤 좋은 인상을 줄 건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 수 있게 한 건가.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야 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의 대중이 뭘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뭘 원할까? 나에게서 뭘 원할까? 내게서 뭘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는 진관사에서 열리는 달 오름 산사음악회를 갔었습니다. 이 산사음악회는 탤런트 박상원 씨,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박상원 씨가 기획했고 모든 것을 프로듀싱한 산사음악회였습니다. 저는 산사음악회 진행을 많이 해봤지만 어제 산사음악회는 규모도 크고 매우 잘된 음악회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일단 프로그램에 짜임새가 있었고 그리고 트로트 가수나 락커가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충분히 뭔가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를 2개를 마련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었고 거대한 달풍선을 띄워서 실제 달 같은 느낌으로 공연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이 행사의 백미는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왔냐? 주요 8개국 대사 내외가 오셨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유희린 방송위원장, 그 다음에 배현진, 신동욱, 진선미를 포함한 국회의원 8분이 왔고요. 그리고 엄홍길 산악대장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꼴배기 싫은 이원석도 왔어요. 5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꼴배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난다긴다한 사람들이 막 와 있고 조계종 총무원장, 천태종 뭐 대장 스님 다 오셨어요. 와 크다. 규모에 놀랐습니다. 근데 그 행사를 하면서 가장 큰 딜레마는 오신 분들을 소개 안 할 수 없고 또 오신 분 중에 누군가는 무대로 올려 세워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말을 할 때는 재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는 좀 따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주지 스님이 장황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주지 스님이시니까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어서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나오셔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루했어요. 네, 지루했습니다. 분명히 지루했고 내가 저 어른이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왔는데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1분 만에 끝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요한 얘기를 짧게 강렬하게 하면서 제가 길게 하면 여러분 안 좋아하시죠? 하고 씩 웃으면서 내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양반 점수 많이 땄어요, 어제. 자,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준부 회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 등등등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되시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거나 어떤 모임과 행사장에서 잠깐 나가서 축사, 격려사, 개사 같은 거 하실 확률이 높아요. 제발. 저 이준배 회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이준배 나와요. 가슴에서 종이를 문득 A4 용지를 석 장짜리를 꺼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자, 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애쓰신 주지스님, 도지사, 시의회 의장, 구의회 의장, 그 다음 소방서, 경찰서장 그래요. 감사하다는 일 다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축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무개 여러분. 그때 저는 이제 사회자석에 있기 때문에 객석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거든요. 눈 내리 깝니다. 싫거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트릭을 쓰냐면 그거는 거의 복불복이에요. 축사나 개회사를 포함해서 연단에 모실 분이 한 5분 보통 평균적으로 되는데 운 좋게 첫 번째나 두 번째 분이 짧게 하잖아요. 운 좋게. 그러면 저는 그분께 극찬을 해드려요. 네, 진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마음의 증거를 짧은 인사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그러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문제예요. 그 다음 분 나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나오셔 주섬주섬 이렇게 주춤주춤 나오셔가지고 제가 원래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회자께서 짧게 하시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 와주셔서 감사. 오늘 재밌게 즐기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가요. 여러분 큰 박수! 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적은 종이를 아예 꺼내지도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참 희한하죠. 배지를 달거나 높은 자리에 가면 고마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양을 안 하면 나중에 미안해지거나 뭔가 불안한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도지사님, 시의장님, 군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그럼 나오는 사람마다 다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께서는 단 몇 사람들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일일이 거명하지 않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마음을 서운하지 않게 하면서 나머지 앉아있는 천여 명에 달하는 이 수많은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다 거명해드리고 싶지 않지만 제가 일일이 호명 못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충분히 즐기십시오. 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무대입니다. 내년에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러면 되잖아. 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때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요구되는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좋게 들어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기억에 내가 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긍정적인 사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죠? 그리고 배려하십시오. 내 시간을 다 쓰되 너무 지나치진 않게, 알맞게, 그리고 재치 있게. 마지막으로는 이제 차림새입니다. 차림새도 메시지라는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캐주얼하게 입으신 회장님은 오늘 모임을 정말 친근하고 편안하게 이끌 요량으로 부상에도 무릅쓰고 이렇게 오셨다는 느낌을 줘요. 저한테서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익선이가 주말인데도 정장을 입었네? 바지 정장을 입었네? 다리가 못생겼나? 저 다리 예쁩니다. 그냥 가렸을 뿐이에요. 이익선이가 운동화 신었는데 정장에다가 네, 저 하이힐 신기 힘든 나이입니다. 55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무례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가슴팍에다 뭐 빨간 걸 달았네. 네, 저는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너무 쬐끔해서 거기서 이따만한 걸 만들어줬어요. 이걸 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빨간색, 이익선의 심장은 빨갛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익선이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야, 기억해야지 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고, 하나 더 있군요. 여기에 혹시 건물주 돈 많으신 분들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시라고. 자, 제가 시간을 너무 쓰지 않기로 약속을 드렸었고, 그래도 가시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기억에 남는 메시지를 드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2, 3회의 또 다른 모임,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이 발언하실 때 제가 저승사자처럼 옆에 앉아서 시간부터 체크, 표정, 발음, 시선, 옷차림 이런 거 다 모니터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를 잘 활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